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제니퍼와 함께 30장면으로 보는 삼국지 연의. 여기에서는 삼국지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 30장면을 모아봤어요. 적벽대전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4장면이나 준비했어요. 관도대전, 이릉대전요? 우리 주인공 유비, 제갈량이 지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중 가장 재미있는 30장면. 이 30장면에 어떻게 삼국지를 다 설명하느냐고요? 제가 그 중간중간을 설명드리니까 이 30장면만 따라가시더라도 삼국지 연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어줍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삼국지 연의의 5관 참육장, 즉 관우가 5관문을 통과하면서 6명의 위나라 장군을 죽인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누르셔서 당당하게 펀토피아로 입장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00년 유비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어서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자 관우는 하비성을 수비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조조에게 패하고 하북의 원소 밑으로 도망을 가죠.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혀서 항복했고요. 조조는 관우를 후하게 대접하고 편장군에 임명했지만 관우는 조조 밑에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관우는 조조와 원소와의 전투에서 적장인 알량을 베는 큰 공을 세워서 조조의 은혜를 갚았죠. 그 후에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이 되자 유비의 2 부인을 모시고 이제 관우는 유비를 향해서 갈 거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관우는 조조의 허락을 받고 출발하려 하지만 조조의 의도로 인해서 맨날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조에게 편지를 남기고 허창을 떠나게 됩니다. 조조는 관우가 떠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충성스러웠던 관우를 평소 흠모해왔던 조조는 이 거인을 보내는데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조조는 허저, 서황, 우금, 이전 등의 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관우를 쫓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관우는 2 형수를 병졸들에게 먼저 딸려 보낸 뒤에 조조를 맞이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자 할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죠. 그리고 나타난 조조와 그 주위의 맹장들. 사뭇 긴장한 관우에게 조조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건넸어요. 운장은 어찌 그리 서두르시오. 관우는 살짝 긴장이 풀렸죠. 그리고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어 떠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장군이 가시는 길에 노자라도 보태기 위해 따라왔소. 조조는 시종을 통해 황금 한 쟁반을 관우에게 주고자 했죠. 하지만 거절하는 관우. 이에 조조는 말해요. 허허, 정 그러시면 내 금포 한 필이라도 거두어 주시오. 관우는 이것까지는 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을 통해 금포를 건넸는데 관우가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칼끝으로 금포를 받고 떠납니다. 이렇게 받았다고요? 칼끝으로? 조조의 부장들은 관우의 무례함에 불평을 터뜨렸고 그런데 조조는 그들을 달랩니다. 저는 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 명이니 어찌 의심이 나지 않겠는가. 내가 허락했으니 돌아가세.
해 질 무렵이 되자 관우 일행은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어요. 관우는 그곳에서 쉬어가기로 하고 한 저택을 찾았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와 맞이합니다. 그는 관우와 통성명을 하자 바로 그를 알아봤어요. 알량과 문추를 벤 관공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초당에 관우를 이끌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자 그 노인은 문득 생각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제 아들놈이 경양태수 왕식 아래서 종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름이 호반이라고 합니다. 만약 장군께서 가시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신다면 아들놈께 편지 한 통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우가 무심결에 받은 편지 한 통. 훗날 이 편지 한 통이 그의 생명을 구제하게 될 줄은 그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관우가 유비가 있다는 하북 땅까지 가는 데는 5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동령관, 낙양, 사수관, 형량, 그리고 활주. 이렇게 5관이었죠. 관우는 먼저 동령관에 이르렀어요. 이곳을 지키는 이는 공수라는 이로 군사 500을 거느리고 고갯마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어디로 가십니까? 승상께 작별을 고하고 하북으로 형님을 찾아가는 길이외다. 그렇다면 통행장은 준비하셨겠죠? 관우는 답합니다.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 준비하지 못했네. 하지만 승상이 몸소 배웅 나와주었소. 하지만 이 고지식한 공수에게는 아무런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승상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이러니까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대는 내가 이 관을 못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공수도 지지 않는 거예요. 내 놈이 가겠다면 수레에 탄 자들을 다 인질로 주고 가거라. 이러니까 관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청룡도를 확 들어올리고 공수는 그 모습을 보고 찔끔 겁이 났는데 자기 뒤엔 500명의 정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끈 용기가 솟았던 거예요. 그는 군사들과 함께 곧 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관우가 창을 두어 번 휘두르니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우는 놀란 공수의 장병들을 추스리고 첫 번째 관문인 동령관을 지나가게 됩니다. 관우를 기다리는 두 번째 관문은 낙양이었죠. 낙양태수로는 한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관우가 동령관에서 공수를 죽였다는 소문이 이미 낙양에 도착해 있었어요. 한복은 그의 신하인 맹탕과 상의합니다. 맹탕이 관우를 잡을 계책을 냈죠. 제가 군사를 이끌고 관우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패한 척하고 관우를 유인해 오면 태수께서는 방책 뒤에 미리 숨겨둔 궁수들로 그를 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싸한 계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관우를 맞으러 나갑니다. 관우와 그들의 대면, 그리고 또 통상적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장군께서는 승상이 내리신 통행증이 있으신지요? 일이 바빠 얻어두지 못했소이다. 통행증이 없다면 길을 내줄 수 없소이다. 이에 화가 치민 관우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동령관의 공수는 이미 내 손에 죽었다. 너도 죽고 싶어 환장하였느냐? 이제 한복과 맹탄이 짜고 친 시나리오를 실행할 때가 온 거예요. 누가 저놈들을 사로잡아 오겠느냐 하는 이 한복의 말에 맹탄이 말을 타고 관우에게 돌진합니다. 맹탄은 관우를 맞아서 찜짓 놀란 척을 하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 속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관우가 탄 말. 이 말이 바로 적토마라는 사실을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맹탄이 궁수들이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적토마를 탄 관우가 그의 뒤에 바짝 붙었고 단칼을 휘두르자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맹탄의 죽음이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한복이
관우를 향해 쏜 화살이 관우의 왼쪽 어깨에 확 박힌 거예요. 이때 관우는 놀라운 무공을 발휘합니다. 입으로 왼팔에 박힌 화살을 팍 물어가지고 뽑은 뒤에 한복을 향해 돌진해서 그의 목을 베버린 거예요. 관우의 여세에 관을 지키던 일천병사들도 가랑잎이 흩어지듯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우는 관을 벗어난 뒤 다시 비열한 급습을 받을까봐 밤낮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까마득한데 과연 탈출에 성공해서 유비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는 몸의 피로와 함께 마음의 답답함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저 멀리 세 번째 관문인 사수관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관우는 또한 정신을 차리며 사수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수관은 변희라는 황건적 출신이었다가 조조에게 발탁된 인물이 지키고 있었죠. 그 역시 관우가 도착하기 전부터 열심히 계책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의 계책은 관우를 진국사라는 절에 유인한 뒤에 그 절에 도부수 200명을 심어놓고 자신이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일시에 들이쳐서 죽인다는 계책이었죠. 변희는 관우가 오자 스스로 관에 나가서 맞아들였습니다. 장군의 크신 이름을 들어 흠모해 왔습니다. 더욱이 유황숙을 찾아가신다고 하니 놀라운 충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관우는 지금까지의 대접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풀린 거예요. 변희는 도부수들을 숨겼던 진국사라는 절로 관우를 안내했죠. 진국사는 승려가 30명이 넘는 큰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려 중에 관우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보정이라는 승려가 있었죠. 보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우한테 당신이 지금 너무너무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관우 곁에 변희가 딱 붙어 있어서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변희는 동양 출신이라고 반가워하면서 관우와 말을 하는 보정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장군을 위해 잔치를 마련하고 있으니 한낱 중에 불과 너는 빠져있으라. 이때 관우가 변희를 말려요. 그렇지 않소이다. 고향 사람끼리 만났으니 어찌 옛정을 풀려들지 않겠소. 변희는 더 말렸다가는 오히려 자기의 속이 탈로가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기로 합니다. 보정은 말해요. 잠시 제 방에 가서 차를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변희는 사람을 관우 주변에 붙여서 그들의 대화를 탐색하도록 했어요. 보정의 방에서 보정과 차를 마시던 관우는 보정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주변의 눈빛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정은 눈짓과 손짓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작은 칼을 가리키는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관우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령관 그리고 낙양의 사건이 떠올랐고 갑작스럽게 그를 맞이했던 변희의 행동이 좀 이상하구나, 미심쩍네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변희는 법당에 술자리를 마련해서 관우를 불렀죠. 술잔을 던져 도부수를 부를 시간이 바야흐로 다가온 것입니다. 변희는 입에 발린 말을 한 뒤에 술잔을 던지려고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관우가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이리로 청한 것은 좋은 뜻에서인가 나쁜 뜻에서인가? 변희가 당황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변희는 술잔을 확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모두 나와 손을 쓰라! 술잔이 던져진 것을 신호로 숨어있었던 도부수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된 관우의 청룡도 앞에 하나 둘씩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변희는 얼른 그의 무기인 철퇴를 꺼내서 관우에게 날립니다만 관우는 날아오는 철퇴를 청룡도로 가볍게 쳐낸 뒤에 그대로 변희를 한 칼에 쪼개버렸습니다.
관우는 보정에게 고맙소 라고 살해한 뒤 다음 네 번째 관문인 형량으로 향했습니다. 형양태수 왕식도 관우의 모든 행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그 역시 계책으로 관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관우를 역관으로 맞아들인 뒤에 한밤중에 군사들을 다 둘러서 역관을 불태워서 죽이고자 한 것이에요. 관우는 순순히 역관으로 안내되었고 이 일은 비밀리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태수 왕식 아래에 종사로 있던 호반은 관우를 죽이기 전에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는 몰래 역관으로 갔다가 책을 읽고 있는 관우를 보게 돼요. 관우도 인기척으로 그의 존재를 알게 돼서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형주태수 아래에 종사로 있는 호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관우는 번뜩 생각나는 게 있죠. 기억나시죠? 호반의 아버지께 받은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반한테 잠시만 기다리시오 라고 한 뒤 호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그 편지를 호반에게 전달합니다. 이 편지에는 집안 소식과 아울러서 관우를 잘 부탁한다 라는 호반 아버지의 당부가 들어있었어요. 안 그래도 관우의 풍채와 인품에 반해 있던 호반은 관우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왕식의 음모를 관우에게 말해줘버려요. 관우는 깜짝 놀라서 두 형수를 모시고 탈출합니다. 관우가 갑작스럽게 나가는 모습을 본 왕식도 급하게 관우를 따라와요. 왕식, 내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는 관우의 호통에 왕식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창을 들고 관우 앞에 나가지만 관우의 청룡도 한 칼에 땅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관우가 다음으로 지나야 할 마지막 관문은 활주관이었어요. 이곳의 태수 유연은 저번에 동군에서 원소의 침공을 받아서 위태로웠을 때 관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알령을 죽인 싸움. 그는 다행히 관우의 앞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하지만 곧 황하에 이르게 될 것인데 물을 건너는 관을 하우돈의 부장인 진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기는 관우가 그대로 건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우는 일행을 재촉해서 황하나루에 도착했더니 역시나 이 진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우돈의 장군의 명을 받들어 이 관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곳을 통과하지는 못하리라. 진기는 말을 몰아서 관우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스러운 것은 그 기세뿐이었죠. 관우의 청룡도가 몇 번 휘둘린다 싶더니 어느덧 진기의 목도 땅에 굴러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관우가 황하나루를 건너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하를 건너니 거기서부터는 원소의 땅이었습니다. 관우는 결국 동령관, 낙양, 사수관, 형양, 그리고 활주관의 5관문을 지나고 6장수, 즉 동령관의 공수, 낙양의 한복과 맹탄, 사수관의 변희, 형량의 왕식, 그리고 활주관의 진기를 베며 천리의 적지를 지난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해본 제니퍼의 스토리 낭독 시간은 어떠셨나요?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제 모습과 공간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또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